그럼 사전에 추첨된 연설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최고위원 연설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기호 2번 김용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가장 앞에서 막겠습니다. 당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저 김용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의 대변인, 평당원의 대변인으로 기호 2번 김용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평당원의 대변인 김용입니다. (550일) 제가 한평 남짓한 독방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번 구속됐고 3번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재명의 동지라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저 김용은 꺾이지 않고 더 강해졌습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김용, 우리를 믿는다. 동지 여러분, 오늘 여기 서 있는 김용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죽이려 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역위원장도 아닙니다. 8분의 우리 최고위원회 후보 중에 유일하게 평당원입니다. 저는 당원이 만든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래전 성남의 거리에서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신념 하나밖에 없는 젊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도 젊었고 저도 젊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공정을, 징후가 아니라 희망을, 명령이 아니라 경청을, 그 약속이 성남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부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전국에 계신 수많은 평당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든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는 마음껏 웃지 못합니까? 민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개혁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정부는 뛰었습니다. 당은 걸었습니다. 정부는 전진했습니다. 당은 머뭇거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뼈아프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대로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4년 후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이재명 정부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입니다. 낡은 여의도 문법을 깨야 합니다. 개파의 문법을 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용 최고위원회 여러분께서 뽑아주신다면 최고위원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최고위원회 그대로 반영돼서 실천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전 세종의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여야 됩니다. 저 김용은 대통령의 말을 옮기는 확성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우리 민주당과 대통령께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가장 앞에서 맡겠습니다. 당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이재명 정부를 막아서면 좌우면하지 않고 가장 앞에서 막아서는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때까지, 민주당이 국민의 자랑이 될 때까지, 당원이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이재명답게, 민주당답게 저 평당원 김용이 앞장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용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연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침대가 세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본관에 왜 이렇게 고가의 침대가 필요할까?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 일편단심 1번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세종시 특별법도 통과시켜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이해찬 대표의 세종시 완성시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언론개혁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갱이로 김대중 대통령을 매도한 언론, 검언 유착의 망나니 칼침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앗아간 언론, 눈만 뜨면 문모닝 문모닝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던 언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이재명 죽이기 정말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언론개혁 없이 총선 승리 어렵고 이재명 대통령 못 지킵니다. 언론개혁 최민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설의 과방위원장, 윤석열 방송장악을 분쇄했고 방송 3법, 가짜뉴스 징배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최민희 일어나는 똑 부러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언론개혁에 40년 인생을 바쳤습니다. 언론개혁 끝장낼 사람 누구입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혼란스럽습니다. 자꾸 사실을 왜곡하니까 혼란이 가중됩니다. 어제 갤럽 민주당 44%, 국힘 24%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NBS 민주당 40%, 국힘 21%입니다. 왜 자꾸 국힘의 여론조사가 뒤집어졌다고 왜곡하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고 그 비밀연합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합당 흔들기, 사전 의논, 이현주 텔레그램,
이현주는 왜 상대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공개하고 사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신도 이겼다는 선거 왜 자꾸 졌다고 합니까? 언론이 15대 1이다 15대 2다 부추겼지, 솔직히 우리 중 누가 15대 1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박빙됩니다. 선거 한두 번 치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ABC론이 아니라 분열의 시작은 문조 털레유 멸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일베식 조롱이 민주당에 침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박정희는 스마트 독재자라 포용하고 보수도 통합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민주당 내부는 친명, 반명 갈라치기 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주가 불안정에 시름이 큽니다. 이럴 땐 피부에 닿지 않는 장밋빛 구호보단 실질적 민생 대책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생 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이 시기에 웬 신천지 타령입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당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민주당이 이룬 성과를 부정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모욕하는 행태, 친명 반명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는 행태 심판해 주십시오. 이래서 배제하고 저래서 배제하고 갈갈이 분열시켜 도대체 누구하고 이재명을 지키며 총선을 승리한단 말입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1인 1표 혁명 중입니다. 이번 전대에서 1인 1표의 위력을 보여주십시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킬 강력한 개혁 지도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분열하지 말고 다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키고 총선 승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 당원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 소중한 민주당을 지킵시다. 총선 승리합시다. 이재명 정부 성공시킵시다. 한 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예, 연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설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7번 박선원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위기의 징후를 경고했고 누구보다 단호하게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위기에 강한 박선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책임질 박선원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위기에 강한 박선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기호 7번 박선원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내란 세력이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호 7번 박선원입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1,000억 달러, 6월달 수출 1,000억 달러, 일본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구 5,200만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대한민국은 세계 초우량 국가, 최첨단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싶은 대통령, 함께 일할 사람을 원합니다. 국정 동반자를 원합니다. 대통령 지킴이 좋습니다. 다 합시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첩보를 받았습니다.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방탄복 4개를 뜯어가지고 요 앞에 붙여서 방탄연단을 만들었습니다. 2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대전 오면 미리 세종에 가 있고 세종 다음에 천안 가실 때 교대로 해서 대통령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방탄연단을 운반하고 대통령의 생명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박선원이 대통령 지킵니다. 가덕도 테러 사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 내란 국정조사,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킴이 바로 제가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란 청산하고 대통령 확실히 지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걸핏하면 군심이 흔들린다 했습니다. 군심이 흔들린다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쿠데타 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는 것 2건 이상 발견했습니다. 막아내고 처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내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 세력은 우리 정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뒤집어 보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내란으로부터 저는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번째 할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나하고 호흡을 맞춰달라. 나하고 함께 일하자. 나하고 속도를 맞춰달라. 정말 5,000년 역사 이래 세계 최우량 국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부러워했던 스위스 시계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앞으로 인류가 반드시 있어야 할 피지컬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를 누가 뒷받침할 겁니까? 우리 당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대전 아닙니까, 여러분? 대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면 대전에 300조, 500조 겠습니까? 허태정 시장님 뵀더니 우리 대전 더 이상 연구자만의 도시가 아니라 최첨단 산업 반도체 연구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 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할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직권남용이다, 국정조사하겠다, 마침내 특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총선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과 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일을 해야 이러한 성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에 29년까지 청와대 가져오겠다, 국회 31년까지 청와대 가져오겠다, 국군 사관학교 32년까지 가져오겠다, 2조 5천억 이상 투자하겠다.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대통령 지킴이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탄복 4개 뜯어서 방탄연단 만들 때 김민석과 했고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당도 지키고 대통령도 지키고 대한민국 대전 세종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바로 그곳으로 심장으로 저희가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7번입니다. 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7번 박선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8번 임미애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해요. 쫄지 말라고.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기호 8번
임미애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우선 경북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는 저 임미애를 응원하기 위해서 새벽밥 먹고 이 먼 길 달려온 경북의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있습니다.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응원과 격려와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연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요, 진 거 맞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진 거 맞습니다. 부산시장 당선됐지만 부산시의회 박살났고요. 울산시장 당선됐지만 울산시의회 박살나서 울산시장 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겼어야 하는 서울시장 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겼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소설책에 나오는 아큐 정전에 나오는 아큐가 자기 정신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갑시다. 우리 인정하는 속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 58만 6천 표 얻었습니다. 선거 시작할 때 20% 넘게 이겼지만 결국은 졌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얻은 표가 몇 표인지 아십니까? 38만 표입니다. 그보다 무려 20만 표가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 20만 표, 58만 6천 표 태어나서 처음 민주당을 찍은 대구의 유권자들 우리가 버릴 것입니까?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태어나서 처음 민주당의 마음을 열었던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전국정당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광주에서 사랑받으면 대구에서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전남에서 사랑받으면 경북에서도 사랑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꿈 김대중이 동지인 정책으로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노무현이 지역주의 장벽 걷어내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거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전국정당 더불어민주당의 꿈 이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임미애가 그 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겨우 이기는 그런 선거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구조적 다수에 이르는 길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 아닙니다.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권위주의 시대에나 당대당 통합 가능했던 일입니다. 중도 보수라 불리는 정치 세력과 이합 집산으로 가능한 일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영남을 설득하고 합리적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돌려 세울 때 그거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전국정당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 아십니까? 이제 영남이 변하려고 합니다. 안에서 우리가 뛰겠습니다. 밖에서 여러분들이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남을 변화시키고 대구 경북을 변화시켜서 28년 총선 이기고 30년 정권제 창출 당당하게 넉넉하게 해내겠습니다. 대체 불가 민주당 지도부 만드는데 지방을 이해하고 1200만 영남의 유권자들을 가슴에 품고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 기호 8번 임미애입니다. 저를 통해 영남의 민심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영남의 동지들을 격려해 주시고 영남을 껴안고
함께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임미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4번 서미화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서미화 의원님이잖아요. 의원님, 그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니, 저 시간장님이세요. 의원님, 빨리 조심하세요. 받아주세요. 앞에서 받아주세요. 민주당을 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배제 없는 모두의 민주당 기호 4번 서미화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조정 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이기는 민주당 기호 4번 서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세종 당원 동지 여러분, 어묵개턴 내란의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또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혹독한 내란을 이기고 자랑스러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남은 임기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속도로 뛰어야 할 집권 여당의 전 지도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엇박자를 내고 반복되는 분열 정치, 자기 정치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끝나고 이겨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까? 저는 밥맛도 잃고 잠도 못 잤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이겼다고 우기면 이긴 것입니까? 내란 잔당 추경호, 한동훈, 이준식이 팔팔 살아나서 잘난 척은 다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겼다는 게 맞습니까? 선거는 결과의 수치보다 목표의 수치로 평가할 수 있어야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대로 다음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는 민주당 안 됩니다. 민주당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중증시각장애 여성입니다. 평생 차별과 맞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저 서미화를 민주당을 새롭게 바꾸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당입니다. 저소외하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어민, 인구 소멸 지역 국민들까지 서민과 약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중앙에서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민주당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민주당이 되는 길에 저 서미아가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최후보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3년이 넘도록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사람으로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호소,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편한 세상은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차기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민주당을 혁신해야 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시켜야 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정청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막말로 저주격 발언을 하는 자들에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집권 정당의 대표로서 입장을 바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방기한 전 대표에게 다시 민주당을 맡기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해야 됩니다. 2028년 총선 승리, 30년 민선 5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민주당 지도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전, 세종이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전과 세종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심장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서미아가 대전, 세종이 이도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4번 서미와 반드시 민주당을 성공시키고 감사합니다. 기호 4번 서미화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6번 이성윤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는 민주당의 정신이고 당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이제 당대표도 한 표, 개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당원 주권 정당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오직 민심, 당심, 수심으로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민주당답게 끝까지 검찰개혁, 당원주권 확실히 기호 6번 이성윤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검찰개혁주의자, 당원주권주의자, 최고위원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인사드립니다. 저 이성윤 검찰 조직을 잘 알고 그 안에서 검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권력의 편에 설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편에 섰습니다.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저에게 무지막지한 보복이 있었습니다. 모욕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다시 최고위원회 출마했습니다. 2년 전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저를 구해준 것처럼 다시 한번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과제는 분명합니다. 검찰개혁 완수, 당원 1인 1표 사수, 당원주권 정당 민주당입니다. 어제 보안사건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그리고 청청내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1인 1표 반드시 뿌리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원주권 정당 민주당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일대우로 정치검찰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내란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에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에 오물을 던졌습니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칫 우리 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중대한 해당 행위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신천지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반명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반명 신천지 비밀연합 계십니까? 여러분, 반명은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가짜 이간질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선거에서 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국힘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유령이 이겼습니까? 2020년 선거에서 광역단체만 보더라도 국힘은 17곳 중에 12곳을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16곳 중에 우리가 12곳을 이겼습니까? 이게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성윤, 우리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개혁하고 개혁해서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심, 다시 초심으로 저 이성윤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구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6번 이성윤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잠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나 비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합동 연설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설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5번 한민수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통합과 개혁, 승리의 최고연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단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주십시오. 저 한민수는 개혁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합, 개혁, 승리,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5번 한민수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오직 당심, 오직 민심, 기호 5번 최고위원 한민수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세종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미래 수도인 세종에서 전당대회 연설을 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가슴이 벅찹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8년 총선을 승리하고 2030년 제5기 민주정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의 꿈에 당원 동지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선거에서 넉넉하게 이긴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을 때도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로 보내 침탈했을 때도 우리가 보유한 가장 뛰어난 이재명 후보를 배출했음에도 우리는 간절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민주개혁진영은 언제나 역사가 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주당에 존재하지도 않는 반명을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해 6월 3일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동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친 이재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당을 분열시킵니까? 당을 분열시켜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가장 긴 최장기간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대표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그 3년을 제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2일 당선되신 정청래 당대표의 1호 인사 비서실장이 저 한민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정말로 당정청은 원팀이 돼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자기 정치를 했습니까? 누가 자기 정치를 했습니까? 근거를 대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8.17 더불어민주당의 정기 당원대회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전당대회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권리당원 모두가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 동지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개혁하면 성공했고 개혁을 멈추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개혁은 민생이고 민생이 곧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개혁 당대표 정청래와 기호 5번 한민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한민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예, 연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설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3번 김영호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의 의석수만 놓고 보면 수도권 압승을 바탕으로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말씀 광주에서 한번 해주실래요? 자신 있습니까? 국민을 이재명 정부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 중심 잡는 3선 기호 3번 김영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대전 세종시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유일한 3선, 그래서 기호도 기호 3번 김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2년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이 시끄럽습니다.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선 국회의원 저 김영호가 당의 중심을 잡으러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8.17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지도부는 당을 똘똘 뭉치는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정청 관계를 일원화를 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신뢰를 갖고 있는 여기 계신 송영길 대표, 자신의 계양구 지역구를 물려주고 대통령에게 신뢰를 받는, 그래서 대통령도 고맙게 생각하는 송영길 후보다,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역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잘 마무리한 예측 가능한 리더십 김민석 후보와 함께 새로운 민주당의 지도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송영길의 승리가 김영호의 승리고
김민석이 승리가 김영호의 승리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이 어려울 때 우리는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드를 강화해야 됩니다. 저 김영호 미드필드 박지성이 되겠습니다. 초대선 의원들에게는 적절한 볼을 배급해서 공격 포인트를 늘릴 수 있고, 초재선을 스타 국회의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반기에 어려운 수비수가 어려워질 때는 제가 부지런히 뛰어가서 어처구니 없는 실점을 막는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인 집권당을 만드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넓게 써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 161명, 전국 지구당위원회 153명의 지역위원장, 이 모든 254명의 지역위원장들을 1인 1특위 민생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가 민생 현장에서 신바람나게 일하는 유능한 민주당,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민주당, 저 김영호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영호는 한 번 맡은 일이 있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2024년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당시 22대 총선 압승으로 이끄는데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할 때 김건희 표절 논문 끝장을 냈습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잔여학평 이 세상에 최초로 밝혀서 윤석열 공직자 처음으로 끌어냈습니다. 리박스쿨 청문회를 도입해서 손효숙 구구인사 박살낸 경험이 있습니다. 김영호가 맡으면 최강의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잘 싸우고 방어도 잘하는 저 김영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 권리당원분들은 우리 당의 주인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장수로 어떤 전쟁을 나가더라도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는 각오로 충성을 다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영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연설을 해주신 8명의 최고위원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당대표 후보의 연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처음 만날 후보는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정일치 총선 필승 원팀 대표 기호 1번 송영길,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세종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승리의 기호, 민주당의 기호,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태정 대전시장님, 조상호 세종시장님 선출해 주신 당원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종태 대전시당 위원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강진 세종시 위원장님, 그리고 권선택 전 시장님, 송석찬, 선병열 전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권 1년 지난 2년 시기에 과연 민주당이 어떠한 변화를 하고 지금의 사태를 평가해야 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환자가 여기가 아프다는데 의사가 거기가 아픈 게 아니야, 간이 아프다는데 너는 위가 아픈 거야 하고 위를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아픈 데를 진단 못하는 의사를 뭐라 그러죠? 돌팔이라고 그러죠. 돌팔이. 아니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에 졌습니다. 국민에게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뭘 졌냐 이겼는데 뭘 잘못했냐. 대통령의 인식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떠드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친명을 주장하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단을 잘못하면 다음 총선에 쉽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16개 중에 12개 이겼다는 산술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란 세력으로 사실상 반헌법 세력으로 퇴출시켜야 될 이러한 윤어게인 정당을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준 지난 지방선거 아니었습니까?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헌법적으로 척결대할 세력, 추경호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구시장으로 당선시켜준 우리 지도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는데 이 지도부가 반성을 않고 잘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니 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랑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당원 여러분께서 분명한 진단을 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동대 축구에서 싸울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일본의 자민련, 중국의 공산당, 러시아의 통합러시아당,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경쟁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글로벌 민주당 정치 결사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저 송영길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의리를 말한 분이 있습니다. 저 송영길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이재명의 계양구를 모셔서 정치검찰로부터 탈원했고 당을 지키기 위해 탈당해서 외롭게 혼자 싸워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계양구로 가지 못하고 연수구로 가라 그러니까 인천에서 가장 어려운 연수갑에서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전 세종시 동지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생 문제입니다. 우리 세종시 수도 세종행정수도특별법, 과학도시 대전특별법, 송영길이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 송영길 지금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 부도위기의 인천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삼성바이오를 유치해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속 연결하겠습니다. 당장 부동산 공급 문제, 지방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PF 완화 문제, 그리고 수도권의 5만호 주택 건설과 그들을 위한 실수요자의 금융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SK와 삼성에 치우치는 자금이 코스닥과 벤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송영길 지금 후보 중에 유일한 상대 경영학과 출신으로서 기획재정위에 6년간 활동을 해서 경제를 알고 국방을 알고 외교를 아는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이재명 GPU, 송영길 HBM 합해서 대체 불가 AI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후보원회장께서 핵융합발전연구소장을 했던 이경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제 후원회장입니다. 저 송영길 미래로 가겠습니다. 대덕단지의 과학특별단지를 잘 산업과 연결시켜서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연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길,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문재인의 길, 이재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거평가입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비겼습니까? 기세가 올라갔습니까? 기세가 떨어졌습니까?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산에는 에러가 나서 못 갔습니다. 평택에는 입장을 못 정해서 안 갔습니다. 서울은 놓쳤습니다. 내년에는 서울과 강릉에 참으로 중요한 선거가 있고 후년에는 우리 모두의 명운이 달린 총선이 있는데 과연 지난번에 이 정도의 역량을 보인 그러한 리더십으로 그 선거를 치러낼 것이라고 다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당의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당의 현재의 중심은 대한민국의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노선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게까지 이어졌던 일관된 노선, 개혁 위에 민생, 실용, 확장의 노선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출신의 장관을 쓰는 이재명 정부보다 더 개혁적인 인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국무회의를 열면 매번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하나하나 챙기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직을 걸라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정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하고 국회가 마무리한 검찰개혁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왜 그 개혁성을 의심합니까? 왜 그 개혁이 더구나 이 정부가 필패할 거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안 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장을 정하고 상대가 입장을 이야기하면 그에 대해 나의 입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차 이재명 정부 선거에서 좀 흔들렸다고 정신도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흔들어 대고 앞으로 내우외환이 계속될 텐데 그 흔들림 앞에 단호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버틸 것은 버티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되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적해야 할 것도 지적하지 못하는 것,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것, 반면 왜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이겠습니까? 저는 당내에서 신당을 추구했던 이낙연 전 총리를 사쿠라라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반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명이냐 반명이냐 그것을 규명하도록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바꿔야 합니다. 든든한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이준석 후보가 뛰고 있을 때 상황실장을 맡았던 제가 계속해서 단일화할 거지, 단일화할 거지, 아니 단일화할 거지, 단일화할 거잖아, 끝까지 몰아붙여서 결국은 단일화하지 못하게 막았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 총선 때 일부에서 200석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끝까지 대통령님께도 건의하고 제가 작전을 세워서 우리 딱 한 석만 더 주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우리의 의석을 확보했던 것 기억하시죠? 선거는 그런 것입니다. 일관된 전략, 단호한 지휘. 저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확고하게 선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지휘하고 이겨낼 경험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내의 동지들과 화합하지만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단호하게 침묵이 아닌 노선 투쟁을 해야 할 때는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노선, 잘못된 선거 지휘, 그런 것이 있다면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극복의 과정이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나 그런 토론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이재명의 길이 옳다,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국정을 성공시키고 총선에 승리하는 김민석의 길이 옳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승리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시켜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설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설자는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강력한 개혁에 강력한 저항이 따랐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다울 때 가장 강했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호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 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이재명 의원의 사적 판단 때문이었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4년 전에는 이재명 탓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탓만 하는 그런 정치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자기 정치는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투표도 1인 1표, 싸움도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화합하고 통합하자면서 2대1, 3대1, 4대1로 정청래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정청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픈 다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중의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연청을 잠깐 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저는 노사모였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을 때 노무현을 비난하고 노무현 욕을 했던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 콩인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노사모하면서 노무현 후보를 열렬히 외쳤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내어져 살았다는 도보다리, 평양 능라도 경기장, 문화강국의 꿈, 코로나 방역 선진국, 문재인 정신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비상계엄 내란을 물리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우리는 동지입니다. 남태령을 넘었던 빛의 전사들, 한남동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던 눈보라를 맞으면서 기세 수단을 형성했던 우리의 젊은 친구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우리 빛의 동지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단결합시다. 우리가 헤어지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수 세력과도 연대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과 제일 가까운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하면 안 됩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을 때 반대한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1인 1표 제가 추진할 때 반대한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모두 단결해야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빠져, 너는 반명이야, 낙인 찍고 분열해서 어떻게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활동했던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과도 합당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도 합당해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정청래 그동안 1년 동안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중수청법, 대법관 증권, 법외국지 재판소원제, 3차 상법 개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여러분과 함께 이룩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누가 이것을 폄하합니까? 깨끗한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헐뜯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위헌정당 아니지 않습니까? 문조 털레유 멸칭과 조롱 혐오의 어뢰를 쓰는 해당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 저 정청래 컷오프에서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배신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원들만 믿고 왔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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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연호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